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분석을 해보면 월간 단위로 제약바이오가 언제 월에 올랐나 보면 매해마다 11월, 12월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거의 플러스권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한번 2차 전지가 한번 불고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한번 불고 가고 약간 돌아 들어오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뭐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았고 그게 조금 주춤하려고 하니까 반도체인가 싶었더니만 AI가 올라오다가 또 초전도체가 치고 오고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한편에서 사실은 좀 소리 없이 에너지를 모으는 쪽이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 생각하면 1년 넘게 사실 거의 뭐 관심이 없었죠. 네, 그리고 이거 팔아서 딴 거 사기 바빴기 때문에 맞아요. 바이오가 이제 생각해 보면 최근에 뭐 7월 말 뭐 이렇게 8월 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보면 1월부터 시작하면 올해 연간 수익률이 바이오가 마이너스 33%인가 막 그럴 거예요. 시장은 올라왔는데 오히려 바이오는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하반기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섹터나 그다음에 반도체가 미국장에서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바이오가 올라오고 헬스케어 쪽 올라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다소 좀 미국의 그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된 이슈 이후에 이 관련된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좀 약간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이전이 이렇게 좀 본격화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얘기를 할 스토리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얘기하려고 그래도 뭐 바이오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리 자체도 이제 더 올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면서 순환매가 나올 타이밍도 됐고 코로나 환자도 늘어나고 뭐 또 대형 제약회사도 실적 괜찮다고 하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또 빈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 수급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가 이제 조금 20조 넘게 이제 올랐다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잔고가 좀 완전히 극단적으로 많이 높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CFD 계좌가 조금 이제 이렇게 방어가 되고 잘 안 되잖아요. 뭐 증권사마다 문제가 터지면서 일부 증권사들 CFD 계좌 때문에 다 뭐 서비스를 뭐 중단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용을 뭐 이렇게 레버리지를 쓸만한 시장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셨는지 알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그 미수 거래는 3일 만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수 거래가 올해 초에 3월 기준으로 해도 2천억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7천억이 넘어섰습니다. 미수 거래가 3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쇼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그렇게 뭐 급등나 하루 만에 고점에서 30% 넘게 막 빠지고 이러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신용도 사실 여의치 않으니까 미수는 그냥 뭐 사실은 사버리면 미수가 나버리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안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단타 성향이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거래량이 많다. 이건 착시 효과예요. 왜냐하면 미수 거래나 초단타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면 때려버리는 수량이 나오니까 응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이제 주가들이 좋았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에 좀 집중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큰 금액들이 어떤 종목에 또 집중되니까 그런 집중력에 따라서 주가들이 좋았지만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도 많이 이제 분산이 됐죠. 그리고 LS 그룹 까지 끼어들면서 분산도 많이 됐고 더군다나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시석 게임을 하면서 서로 또 왔다 갔다도 했고 2차 전지 관련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히 후공정단의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도 주가들이 엄청나게 사실 괜찮았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초전도체라는 아주 또 이상한 테마가 또 들어오면서 자금들이 또 그쪽으로 쏠렸고요. 근데 초전도체는 우리가 뭐 맞다 아니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학회 쪽에서 좀 회의적인 반응은 있지만 이게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약간 애매해진 것도 있어요. 이게 등장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되면 뭐 MRI라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바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도시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뭐 이런 것들 연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압과 뭐 전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실히 뭔가 완전히 변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쪽도 약간 뭔가 뭐 약간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뭐 해석을 하는 쪽도 있어요. 오로지 2차 전지에 올인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회의론 때문에 오늘 장중에도 많이 흔들리기도 하긴
하지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돈들이 몰리고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2차전지 섹터로 보면 좀 아쉽죠. 왜냐하면 수급이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쏠리고 이쪽에서 팔아서 그쪽으로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성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2차 전지주도 이제 뭐 실적이 또 오늘 에코프로 그룹도 실적이 나왔지만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인라인 쪽에 접어들고 그다음에 에코프로였나요? 에코프로는 순이익이 또 적자 전환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주춤한 거예요. 지금 뭐 성장률이 뭐 과거처럼 뭐 분기에 30%, 50%, 60% 막 이렇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주가는 좀 최근에 좀 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테마 쪽으로 초단타 자금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슬그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특히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코로나 재확산세입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시 지금 마스크를 껴야 될 것 같다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어떤 아프신 분들 때문에 이제 병동에 이제 문안을 가려고 그래도 PCR 검사를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PCR 검사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별진료소에 있는 것도 물어보면 이렇게 검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기 직전에 식구가 있을 때는 입원을 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원 직전에 식구가 PCR 검사를 받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입원을 해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거 보러 가게 되면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안 해줘요. 그래서 딴 데 병원 알아보라 그래요. 근데 PCR 검사를 하고 있는 병원이 또 많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알아봐서 가면 한 8만 원씩 받습니다. PCR 검사 한번 받는데. 그러니까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세가 일단 있고요. 근데 다만 진단키트가 많이 팔린다. 마스크가 또 많이 팔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들이 올라가는 진단키트주나 마스크주는 실질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응도 하고 있고. 근데 급등시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방역 체계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처럼 좀 가면서 어느 정도 견디고 가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단키트의 판매가가 과거처럼 비싸지 않아요. 이제 뭐 물량이 있어도 최근에 좀 뭐 매출을 한다고 그러지만 네. 평균 판매 단가 과거처럼보다는 좀 낮은 단가로 아마 팔릴 것 같고요. 물량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리고 국내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효과가 이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실적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주가들이 만약에 진단키트주가 많이 오른다면 일단은 좀 팔 수 있는 기회이거나 아니면 따라가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단기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바이오 정책 지원 기대감입니다. 지금 지난 19일 날 지금 이제 7월 19일이죠. 2030년까지 정부에서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 그리고 수출 규모 500억 달러 관련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기획재정부가 바이오 관련된 쪽에서 충북 오송 쪽에도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원 사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정책적인 지원 사업이 일단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도 발표했고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SK케미칼이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당뇨 복합제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고비, 비만 관련된 쪽도 오늘 기사가 해외 쪽에서 나왔는데 비만 관련된 그 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서 사용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적용을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의료보험 적용을 안 하기로 중단하기로 일론 머스크도 맞았는지 기사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 쪽으로 그러는데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그걸 맞았다 그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지금 비만 관련된 뭐 처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의료보험 관련된 그것을 머스크에 돈 많으니까 뭐 그거 의료보험 안 돼도 맞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올 정도로 비만약이 아주 핫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야기지만 비만약이 핫하니까 미용기기가 핫해요. 얼굴이 막 쪼그라들고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 얼굴에 뭐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더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모드 같은 회사가 실적이 엄청나게 잘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용기기까지도 연관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을 갖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비만,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보험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면 FDA 승인도 떨어지면서 보험까지 등재가 되면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비만 치료제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국내에 이렇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위고비 맞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과거 제약바이오의 두 번의 큰 사이클이 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2015년에 한미약품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뭐 이건 거의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조 단위로 막 1조 3조 빵빵 터뜨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이게 이제 확실히 터졌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왔고요.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신약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레이저 팀 관련된 암의 반타막과 병력요법으로 개발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얀센이 1차 치료제 관련해서 마리포사 데이터 도출을 아마 내년 2분기에서 올해 말로 당겼는데 이게 아주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관심도가 되게 많아지고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유한양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얀센 같은 경우는 병용요법에 대해서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도 기대한다고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말에 최종 분석하고 아마 신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허가 신청할 경우에는 24년 내년에 아마 병용요법 관련된 미국, 유럽의 허가 출시가 가능하고 그러면 유한양행은 1억 달러의 마일스톤 수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판매에 따른 로열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 판매 중인 혁신 신약인데 SK바이오팜도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쟁약품 대비 압도적인 효능을 갖고 있다 그러고 엑스코프리의 마진율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마진율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마진율을 구가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제한적인 판관비 증가 예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가 알츠하이머, 비만, 뭐 그다음에 아까 뭐 당뇨, 탈모, 당뇨 이런 것들이고 또 바이오젠 관련해서 마찬가지지만 또 하반기에는 M&A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또 폭발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CMS의 보험 커버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시장이 개화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야기되고 있는 일부 공보험 그러니까 이제 PBM 같은 사보험 말고 공보험 쪽에 약 45%가 공보험 시장인데 국내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주가 바이오시밀러 쪽에 공보험 등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8월 16일 날 셀트리온 그룹은 또 합병 문제 이게 이제 공시 기한입니다. 8월 16일 그 전까지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합병 작업에 공식 들어갔다 말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했고 3분기부터는 사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출 볼륨이 상반기보다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거고요. 5공장 관련된 이슈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어닝으로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최근에 70만 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80만 원 돌파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이릴리의 비만 신약인 트리제파파이드 이것도 올해 말 내년 초 미국 출시가 또 기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비만 관련된 쪽은 상당히 핫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M&A 시장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그 역대 최대 M&A가 지금 하반기에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쪽도 약간 아이템에 대한 원개발사라는 점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회사들마다 지금 큼직한 이슈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분석을 해보면 월간 단위로 제약바이오가 언제 월에 올랐나 보면 상반기에 뭐 아마케나 이런 것들 좀 반짝했고요. 11월 12월에 나오는 학회들이 있어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 매해마다 11월 12월이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거의 플러스권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 연말로 가면 이런 어떤 계절적인 부분들도 학회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좋아진다는 점에서는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한번 2차 전지가 한번 불고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한번 불고 가고 약간 돌아들어오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느 쪽을 좀 더 볼까요? 일단 가장 사실 좀 안정적으로 관심 있는 건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이 있고 이제 일부 뭐 바이오텍들 이런 쪽이 있고요. 진단키트 쪽은 사실 지난번에 코로나 환자 늘어나면서 좀 관심 가져볼까 했더니 누가
아유 집에 있는 거나 마저 쓰시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건데. 맞아요. 근데 수급이 몰리니까 또 확 오르는데 그 제과의 중에서는 어떤 섹터가 제일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뭐 큰 것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 셀트리온 그룹주와 같은 이제 공보험에 이제 등재가 될 가능성 그다음에 3사 합병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아까 제가 유한양행을 제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제일 핫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유한양행 먼저 치고 나갈 것이고요. 레이저 티닙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알츠하이머나 뭐 비만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이제 정말 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관련된 쪽에 CMO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도 한미약품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관련된 이야기가 한미약품의 모멘텀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 급등 중입니다. 네. 한미약품과 관련된 쪽이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큼직큼직한 애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매매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K케미칼도 한번 반짝했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쪽에 이야기 나오면서 그날 아마 발표 난 날 급등을 한번 보였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쪽은 또 화학 쪽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들쑥날쑥한데 아무튼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셀트리온 그룹,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룹,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M&A 시장이 이야기가 되면서 그 관련된 이슈가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들로 좀 이야기가 나오죠. HK이노인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네. 2분기 실적이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도 나오고 3분기 이후에 모멘텀이 또 있다 해서 뭐 HK이노인 이런 종목들도 잠깐 이야기 되니까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서 아주 이상한 개별 종목 말고 이렇게 큼직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팁은 비만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핫하면 뭐다? 미용기기까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신한 쪽에서 아마 ETF가 나왔을 거예요. 의료기기 관련된 네. ETF가 최초로 출시가 아마 최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출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오네요. 예, 의료 미용기기 관련된 ETF가 신한 쪽에서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가 되면 결국은 의료기기 쪽을 좀 보셔야 되고요. 뭐 미용기기도 결국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좀 주목을 하고 최근에 보면 수출 데이터 7월 달에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브라질 판매 관련된 수출권도 상당히 좋아서 브라질 판매권은 클래시스 쪽이고요. 원택 쪽이기도 하고 원택은 올리지오라는 그림들 그리고 일본 쪽의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일본 쪽의 수출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거든요. 그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보시면서 상당히 좀 의료기기 쪽의 미용기기 쪽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오도 인데 좀 볼 때가 됐다. 예, 박근영 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